여러분, 겨울철 동물병원에 가장 많이 실려오는 질병 1위, 뭔지 아세요? 감기요?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면 꽁꽁 얼어붙은 계절, 우리 댕댕이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모두 막을 수 있어요. 강아지가 한쪽 발을 들고 걷거나 눈물이 유독 많아졌다면 그건 겨울 때문이에요. 겨울에 아픈 이유는 단순히 추워서가 아닙니다. 겨울철은 습도, 피부, 호흡기, 저체온증과 산책 환경까지 그 어느 계절보다 변수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아요. 몸에 닿는 모든 요소가 스트레스로 되는 계절이죠. 특히 초기에 보이는 작은 이상 신호들은 보호자가 놓쳐버리면 강아지는 조용히 꽤 오래 아파할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면 겨울철 우리 아이를 지키는 핵심 3가지 포인트와 실전 팁을 단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함께 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요즘 우리 아이가 자꾸 탈탈탈탈 긁거나 발사탕을 심하게 하거나 피부가 붉게 올라온다? 이 시기에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동물병원 진료 1위는 감기가 아니라 피부병이에요. 특히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 강아지들에겐 겨울만 되면 증상이 확 심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피부병이 왜 하필 겨울에 많을까요? 보호자분들이 온도만 신경 쓰고 습도는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겨울은 원래도 건조한 계절이죠. 그런데 집에서는 보일러, 히터, 온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실내 습도는 40% 이하로 뚝 떨어지고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건조해집니다. 사람한테는 좀 건조하네 정도일 수 있지만 강아지들에겐 수분 하나 없는 사막에서 맨살로 생활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에 더해 추울까봐 입혀준 옷, 덮어준 담요까지 더해지면 피부엔 하루 종일 마찰이 계속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붉어짐, 이상한 냄새, 심한 긁기와 핥기 행동으로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걸 대부분 목욕시킬 때 됐나? 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피부에 난 미세한 상처를 통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까지 번져서 결국 병원에 오게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이 아이들 대부분요, 초기에 보호자들이 조금만 신경 써줬다면 병원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피부병으로 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첫째, 실내 습도는 꼭 40%에서 60% 유지해주세요. 둘째, 겨울에도 피부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산책 후 미지근한 물로 발과 배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강아지 전용 보습제나 피부 보호제로 수분을 다시 채워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알레르기 피부라면 향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바짝바짝 마르면 피부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피부보다 심각한 건 바로 호흡기입니다. 강아지의 감기는요, 추위보다 건조할 때 더 잘 생깁니다. 우리 강아지들의 코 평소엔 진짜 촉촉하죠. 그런데 이 코가 마르기 시작했다면 코 속의 점막과 기관지까지 이미 건조해졌다는 신호예요. 사막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요. 코 점막이 말라버리면 감기와 기침,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라 눈도 따가워지고 눈곱이 많아지는 증상도 함께 생깁니다. 특히 말티즈, 푸들, 비숑, 포메처럼 기관지가 약한 견종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어라? 우리 강아지가 평소보다 더 킁킁킁킁 자주 킁킁대네. 눈물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우리 강아지도 이런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사소한 변화도 그냥 넘기면 안 되거든요. 바로 호흡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히터를 끌 수도 없고 강아지를 춥게 둘 수도 없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습도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가습기나 물그릇 여러 개 두기. 2번, 젖은 수건 널어두기 또는 빨래 실내 건조하기. 3번, 히터 바람은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방향 조절. 마지막으로 꼭 하나, 실내 온습도계는 필수입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5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 이 수치를 지켜주는 게 겨울 건강의 기준점이에요. 겨울은 따뜻한 계절 같지만 강아지 피부와 기관지에는 사실 1년 중 가장 혹독한 계절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산책해야 할까요?
며칠째 강추위가 이어지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정도 날씨면 산책 안 시키는 게 낫겠죠? 하지만 산책해야 합니다. 꼭이요. 강아지들은 늑대에서 진화한 동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밖을 걷고 냄새를 맡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죠. 산책을 며칠 쉬게 되면 댕댕이들이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거나 파괴 행동과 식욕 저하까지 나타나 마음과 몸이 함께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걱정하신 부분 잘 알아요. 바로 염화칼슘 때문이죠. 제설제에 포함된 이 성분은 강아지 발바닥에 닿기만 해도 피부를 자극해 따갑고 갈라지고 물집을 유발하기도 해요. 심하면 걷는 것도 아파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어요. 게다가 강아지가 그 부위를 핥거나 깨물다 보면 염화칼슘이 입안, 식도, 위 점막까지 자극해서 염증과 구토, 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책 후 계속 발을 핥는다, 상처가 났다, 발바닥에서 피가 난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염화칼슘 접촉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봐야 해요. 그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신발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신거나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신겨주세요. 하지만 발도 못되게 으르렁거린다 싶은 아이들에겐 억지로 신기기보단 다른 방법을 추천드려요. 요즘은 산책 전 바르는 발 보호 크림이나 전용 왁스도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자극을 막아주고 발바닥에 보호막을 형성해주죠. 완벽하진 않지만 피부 손상은 확실히 줄여줍니다. 또 하나의 꿀팁. 눈 오는 날엔 염화칼슘이 없는 길을 선택하세요. 공원, 뒷산, 운동장, 골목길 같은 곳엔 제설제가 아예 뿌려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처음엔 아이를 안거나 개모차로 이동해서 산책을 시작하는 방법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산책 후엔 반드시 발 씻기는 건 당연하죠? 발바닥, 발가락 사이, 심지어 배 아래까지 눈밭에서 뛰면 생각보다 넓은 부위에 다 묻어오거든요. 우리 애기들의 작고 소중한 젤리발, 이 겨울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정보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에요. 구독 꼭 해주세요. 수의사나 훈련사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죠. 강아지에게는 옷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답답하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옷이 꼭 필요한 강아지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들 사이에도 체질이 갈립니다. 여름 강아지와 겨울 강아지. 강아지들에 따라 겨울에 저체온증과 동상에 걸리는 댕댕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형견, 단모종, 노령견과 체중이 정말 적은 아이들은 우리 눈에 멀쩡해 보여도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보이면 의심해봐야 할까요? 강아지가 덜덜 떤다. 한쪽 발을 들고 걷는다. 걷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표정이나 움직임이 축 처진 느낌이 든다. 이건 단순히 추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저체온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귀끝과 꼬리,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가 창백하게 파랗게, 심하면 검게 변해가죠. 이건 피부 조직이 얽기 시작했다는 동상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럼 산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 날엔 산책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나누어 여러 번 나가주세요. 특히 노령견, 소형견,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0도 이하라면 산책 전부터 체온 유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단모종 친구들에겐 옷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그리고 산책 후 털이 젖었다면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수건으로 톡톡 닦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드라이어로 부드럽고 빠르게 말려주세요. 강아지들은 산책이 너무 좋아서 안 추운 척 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린이들처럼요. 물속에서 덜덜 떨면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애들은 안 추워 라고 외치며 계속 놀고 싶어 하잖아요. 이 겨울 우리 강아지들의 산책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함께 지켜주세요. 겨울은 무슨 계절인지 아세요? 고구마의 계절이에요. 사람이 붕어빵을 기다린다면 강아지들은 고구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끈한 붕어빵 냄새를 기대하듯 강아지들은 고구마 냄새만 맡아도 눈빛부터가 반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맛있는 겨울 간식도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겐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겨울철 간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잠깐 봐볼게요. 먼저 고구마는 섬유질과 당분이 너무 많아서 적당량은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 설사를 할 수 있고요. 혈당 문제와 살도 급격하게 찔 거예요. 또 겨울철 과일 중에 감, 귤, 딸기, 배는 당분이 높아 적당량만 급여해야 해요. 특히 귤은 먹고 나면 강아지 똥에 귤의 그 작은 알알들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강아지도 한번 그랬어요. 쉿. 혹시 여러분들의 강아지들이 제일 사랑하는 겨울 간식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는데 오른쪽 위에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너무 맛있는 간식들이지만 신경 써서 주면 강아지도 가족들도 따뜻하고 맛있는 겨울을 보낼 거예요. 왕크 왕귀. 왕 커지면 더 귀엽지만 우리 애기들의 쓸개골과 건강을 위해 비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밖이 너무 추워 산책을 오래 못하게 됐잖아요. 산책을 줄이면 에너지가 쌓이면서 짖는 소리가 늘고 가구도 물어뜯고 불안 행동이 늘어나기도 해요. 게다가 체중까지 늘어나기 시작하죠. 겨울 산책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라도 자주 짧게 집중해서 놀아주세요. 노즈워크 매트를 이용하면 코로 냄새 맡으며 댕댕이들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요. 터그놀이는 강아지의 근육 자극과 보호자와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간식 퍼즐 장난감을 사용해보면 강아지들이 생각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그럼 인지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돼요. 이런 지능 자극 놀이는 단순히 강아지의 활동을 높여 피곤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과 치매, 문제 행동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겨울철 강아지 건강,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습도. 피부랑 호흡기 문제 다 건조함에서 시작돼요. 습도는 40% 이상, 보습은 매일매일. 둘째, 추위와 눈 조심. 염화칼슘, 저체온증, 신발 싫어하는 아이들은 크림, 짧은 산책 잊지 마세요. 셋째, 겨울 간식과 비만 관리. 고구마와 귤은 맛있지만 당분은 적당히. 운동이 부족하면 실내 놀이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오늘 내용 우리 아이 겨울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우리 강아지의 겨울 루틴, 겨울에 하는 귀여운 행동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보호자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행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반려견 정보 꼼꼼하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